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매일 3시마다 생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18번째 방송입니다. 정부가 어제 본격적으로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요.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도 심각에 준하는 선제적인 대처를 서울시가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사람들이 밀집하고 모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또 청계광장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는데 집회 참석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고령층에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지했고요. 또 신천지 서울교회와 사무소 170곳 모두 방역하고 폐쇄 조치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특정 종교나 특정 집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 조치가 결코 아니라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은평 성모병원을 토요일부터 전면 폐쇄했고요. 서울시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21일부터 휴관 조치했고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문화체육시설, 또 청소년시설 모두 25일부터 휴관 조치합니다. 더 이상의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막아서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들 신속하게 시행을 했고요. 이와 함께 신속한 발견과 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등의 서울시 대응 방향 박유미 과장님과 이제 말씀 나누겠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김태웅 부장님 잠시 뒤에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서울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전문가로서 함께하셔서 연령별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 네, 오늘도 무척 바쁜 하루 보내시고 계실 텐데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그러한데요. 전국의 확진자 현황과 또 사망자 현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2월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는 전국에 763명입니다. 매우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전날 오전 9시 대비해서 207명이 추가 확진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7명의 사망 환자가 발생하였고요. 현재 18명이 퇴원하였습니다. 23일 사망한 환자는 3명이신데 54번째, 55번째, 286번째 환자입니다. 이 세 분 다 청도 대남병원하고 관련되어진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사망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현황입니다. 24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30명입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시는 분이 현재 949명이 검사 진행 중이고 약 4,500명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는 430명 지금 현재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카톨릭 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 그 이송 요원이 코로나19로 확진 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와 이제 은평구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지금 성모병원의 그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환자에 관련되어져서도 검사를 통해서 퇴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다른 병원으로 저희들이 전원을 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같이 구성되어진 즉각 대응팀을 지금 설치해서 병원의 감염 관리를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1인 1실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환자들을 병동으로 지금 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 검사 자체를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평 성모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에 관련되어져서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17개 시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구입니다. 442명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가 경북 186명, 경기도 35명, 서울 30명, 부산 17명 순으로 17개 시도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신천지 대구 교회하고 관련이 있고요. 경북은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해가지고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발생하신 부분은 대부분 기존의 이제 해외 유입 사례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지금 대부분이 온천교회하고 관련이 되어져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청도 대남병원하고 관련되어져서 집단 발생이 거의 76%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도 대남병원은 지금 관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성과 양성이 구분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는 신도가 9,000명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우선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되어져서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모두 다를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를 밝혀낼 건데 다수의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지금보다 더 커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잘 조절해서 더 이상 크게 이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상태, 증상이 조금 있을 때 찾아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해서 어떤 생명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 특히 이제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좀 발생을 했고, 집단 감염 이제 확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철저하게 지금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은 신천지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거나 또 서울 시민 중에서 신천지 이제 그 교인하고 접촉을 하신 분이 계시면은 120 다산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반드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일요일 2차례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긴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당장 펼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예, 지금 경계 단계부터 서울시는 이제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에 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심각 단계로 저희들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 심각 단계에 대한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7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의료에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대응을 잘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고위험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방역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이나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선천지 예수교 시설에 관련되어져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대책을 세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밀접 접촉을 시민들이 최소한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자발적 이동 제한을 위해서 다중 이용 시설을 임시 휴관하거나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난 특별 방송 체제로 TBS를 개편하는 부분, 그리고 심각 단계에 부합하는 시민 행동 요령을 개편하는 등 7가지 종합 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께서 이제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중심에 대해서 펼쳐갈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민관, 군경하고 모두 이제 협력을 서울시가 이제 강화해 나갈 거고요. 전방위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그때그때 좀 내놓을 계획입니다. TBS 이제 재난방송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또 확진자 현황, 또 치료 현황 이런 신속한 대처들 또 빨리빨리 정보 제공 받으시려면은 TBS 네. 또 방송 늘 주목해서 봐주시면 또 좋겠고요. 또 매일 3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매일매일 그날 나오는 대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치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시립병원들이 있습니다. 은평, 서북, 보람에, 동부, 북부, 또 어린이병원 이렇게 6곳이 있고 또 서울의료원과 이제 서남병원도 있는데 모두 이제 비상 진료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감염병 중심 체제로 바뀐 건데 이러한 체계 하에서 이제 환자들의 치료, 그다음에 이제 그 확진하는 과정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립병원이 그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시립병원을 즉각 코로나19 진료 체계로 전환해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을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기관이 되면은 입원하고 있던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을 이제 가까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이 두 병원은 전 병상을 감염병 중심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말과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70% 내지 80%는 전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3개 병상 중에서 한 43%를 벌써 전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13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속적으로 해서 900병상 이상 이제 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만약에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으로서 이제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서 불충분하거나 더 많은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은 보람의 병원, 그 다음에 동부병원, 북부병원을 또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까지 6개 시립병원을 모두 이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일반 진료를 지금 축소를 하고 각 병원마다 코로나19 비상 진료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료원하고 보람의 병원에 어린이 전용 선별 진료소도 최초로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하고 소아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금까지 걱정을 좀 적게 했던 부분이지만 최근 어린이나 또 소아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간과 주말에 의료기관 소아과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기 힘드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 2곳을 운영을 해서 신속하게 검사하고 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역학조사 반도 확대를 했나요? 네, 확대를 그 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그 심각 단계로 가고 난 다음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 대응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직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 단계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감염이 됐고 어떻게 경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쇄하는 전략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역학조사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확대했는데요. 지금까지 4개 반 24명이 지금 역학조사반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시립병원과 민사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있는 감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16개 반 96명으로 확대해서 4배 이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고 접촉자가 누구인지 최대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시민들 불안감도 해소하고 지역 감염 자체도 철저하게 찾아낸 계획입니다. 네. 의사 출신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지역사회 전파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413개 병상을 확보해 둔 상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900병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할 거고 또 민간 의료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병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북병 원장님 오늘 전문가로서 또 계속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사망자가요 7명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네. 며칠 전에 이제 40대 분이신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약을 평소에 이제 복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전날까지 야근을 하는 정상 생활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폐렴 소견이 보여서 검사했더니 코로나19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인데도 이게 급성으로 폐렴이 코로나19 때문에 발전이 돼서 사망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어르신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중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중국에서의 이제 사망률을 보면 지금 이제 발표한 거는 전체가 한 2.3%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뭐 80대까지, 10대나 이 30대까지는 0.2% 정도인데 80대로 가면 14.8%나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또 한편 이제 질병별로 이제 볼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 주로 심장병을 말하는데 심장병 있는 분들은 10%가 넘는 거로 그렇게 나오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경우도 6, 7% 정도 사망률이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병들이 전혀 없으면 전체적으로 0.9%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확진자가 한 700여 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7분이라 대략 나는 뭐 1% 전후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국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 기존에 네. 기저질환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연세가 많으면 또 자연적인 그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젊고 건장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매우 낮을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높긴 한데 네. 젊은 층이라도 혹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치명률이 분명히 낮은 질병이지만 만성 네. 질환이 있을 경우 또 고령자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전파력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침으로 감염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비말 감염. 예. 그런데 이제 전파력이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세계적인 유행,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내다 보이고요. 네. 이 비말이 이제 2m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원장님. 네. 그 2m 안에들 다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걸린 건가요? 예, 이게 공기 전파가 아니고 이제 비말 전파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고 그것도 이렇게 침방울이 튀면 또 가라앉기 때문에 네. 이제 손에 묻거나 어떤 이런 책상이나 이런 데 이제 묻을 수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접촉성 감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말 감염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라든지 청도 대남병원 사례를 보면 전부 실내에서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이게 밀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게 말이 비말이지 이게 뭐 거의 공기 전염이나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그런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뿐이 아니라 나올 때도 손 씻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이제 아마 대구에서의 사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잘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난 것이지
결코 이것이 비말 전파가 아니라 공기 전파다라고 말할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분명히 이제 침으로 감염되는 비말 전파인데 예. 워낙 가까이 이제 붙어들 있으셨다 보니까 예. 이제 이 침으로 분비되는 것들을 만졌을 수도 있고 또 직접 튀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염이 이제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은 이제 공기 전파는 아니라는 점. 예. 네.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막 다 유행할 거냐.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죠. 신종플루가 그랬는데 이제 이란이나 네네. 뭐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뭐 환자가 네.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워낙 세계 이 교통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동이 워낙 잦고 멀리까지 가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퍼질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미국 같으면은 어제 제가 봤을 때 15분의 환자가 있는데 확진자가 있는데 네네. 9분은 자택격리하고 경증이니까 네. 6분 정도만 이제 조금 중증이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은 별로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적 차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적인 이제 어떤 관습, 뭐 문화적인 그런 행동 양식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좀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도 새로운 시민 행동 요령을 오늘 내놓았습니다만 방송도 마지막에 박유미 과장님께서 자세히 전해주실 텐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지침을 좀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런 점이 좀 적당한 거리 두기가 물리적인 물론 이제 거리를 얘기하겠죠. 예.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약간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변화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좀 확진자들이 늘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냉정하게 좀 사태를 보면은 특정 집단에서 이제 집단 감염 양상이 좀 뚜렷하고 특정 집단에서 감염이 박유미 과장님 말씀처럼 7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총력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진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 행동 수칙에 대해서 이쯤에서 좀 짚어드릴 텐데요. 우리 서울시가 금요일부터 이 집회가 많이 열려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 광장 3곳에서 이제 집회 금지를 했거든요. 단순히 이제 모이는 장소도 위험하겠지만 모이기 위해서 오는 경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도 버스 타고도 오실 텐데 그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국민행동수칙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주 손을 씻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꼼꼼히 씻어 주시기 바라고요. 눈과 코, 입을 만질 때는 손을 씻고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 주시고요. 발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고요.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분들께서는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시지 마시고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종 이제 많은 분들이 묻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기침이 나거나 이제 목이 약간 따끔거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등교를 하거나 출근은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서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열이 계속해서 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은 콜센터나 이제 보건소로 문의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자차로 이용해 주시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다면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거리를 띄우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이제 김태훈 부장님 자리 이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가 이제 지하철, 버스 매일 수시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뭐 손잡이, 의자, 뭐 실내, 내외부 꼼꼼하게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을 한 게 출퇴근 시간 분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분들, 그다음에 자치구청 직원분들 총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이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시 출근으로 하고 7시 퇴근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시행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지금 명수로는 한 4만 2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 효과가 오늘부터 조금 있었고요. 민간 기업까지도 좀 확대가 되면은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에 사람들 막 몰리는 것 조금 이렇게 걱정을 좀 덜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김태웅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제 장기화로 소상공인 여러분 장사 안 돼서 걱정 크실 텐데, 진작부터 금융지원책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행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22곳의 지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들이 이 피해 기업들이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과 2월 5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2개 지점을 통하여 접수를 받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하여 고객센터 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에 재단에서는 비상경영 대책단을 구성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제일 먼저 조치한 사항이 고객센터 전화 수신 가능 회선을 30채널 증설하여 기존의 60채널에서 90채널로 확대하였고 고객센터 상담원을 15명을 증원하여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확장 운영하여 고객 응대 폭이 확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미연결 고객에 대한 ARS 안내를 통해서 금융에서 업무이임 가능 지점으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점 상담 인력 부족으로 상담 지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본점 인력 13명을 119 앰뷸런스 팀으로 구성을 하여 업무량 적재 상위 8개 지점에 긴급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8개 지점은 정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업체 수가 많은 그 자치구 소재 지점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강남 지점과 명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게들이나 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지점들에 지금 피해 기업의 상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1일 지점에서 30건 내외의 상담이 이루어지던 거를 네네. 119 앰뷸런스 팀이 구성돼서 긴급 배치됨으로 인해서 1일당 최소 60건 내외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의 건수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업무이임 가능 금액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보증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네네. 또한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여 기존에는 재단 22개 지점에서만 상담을 하던 거를 저희 재단 22개 지점 창구와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점, 그다음에 또 저희 재단 홈페이지, ARS 안내 등 다변화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보, 기보 및 금융회사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을 특별 채용해서 업무 적체가 심한 영업점에 3월 2일자로 긴급 투입할 예정이고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본 특별보증은 2월 21일 기준으로 1,100억 원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935억 원의 접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609억 원의 특별보증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나 아직도 7,035명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상담 예약을 한 고객 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7,000명이 넘는 분들은 아직도 보증 상담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며 평균 상담 대기일 수는 7일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상담 대기일 수를 하루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네네.
재단 22개 지점 및 금융회사 업무임이 가능한 지점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으신 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그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을 소개한다면 네네. 사업장 주변에 금융회사 지점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치구 및 재단 지점별로 서울시 코로나19 특별보증 상담이 가능한 네네. 은행 지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융회사 지점망을 적극 활용하시어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소재 3,900개 정도의 금융회사 지점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가 되는 지점 수가 약 250개 지점이 됩니다. 네. 250개 지점은 저희 재단 22개 영업점의 약 10배 이상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한 곳에 몰리는 그 보증 수요를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금융지점 같은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치를? 현재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네. 그래서 금융회사 지점에 나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네. 보증 상담, 그다음에 접수, 사업장 실사까지 그 해당 지점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네네. 보증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예비비 투입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금리 1.5%의 저리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총 이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5천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이제 609억 원 정도, 아까 말씀 중에 네,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속도가 좀, 소진 속도가 좀 빠르네요. 예, 예. 예, 이 구체적인 이제 지원 내용, 뭐 지원 기준이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본 특별보증 지원은 확진 피해, 그 다음에 직접 피해, 간접 피해에 따라서 지원 금리 및 보증료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확진 피해 기업이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이동 경로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직접 피해 대상은 서울시 음수업, 도소매업은 서울시 전체 사업자 중에 약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2월 19일자로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해서 직접 피해 기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피해 기업이 어떤 업종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운수업, 숙박업, 음식업, 여행사,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그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이 해당이 되고 총 17개 업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피해 업종 이외의 업종은 전부 간접 피해 업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서울시 특별보증의 명칭은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특별보증이며 보증 한도는 기보증 금액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 시에는 5억 원 이내이며 업체당 5억 원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5억 원 이내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연계 시에는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네. 그 중에서 확진 피해 기업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 기보증 금액이 유무에 관계없이 본건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신용 등급별 신청 가능 여부는 1등급에서 7등급 이내의 고객이 보증 신청 가능하시고 확진 피해 기업은 전 신용 등급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보증료율은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기준 보증료율 1%에서 직접 피해와 확진 피해 기업은 0.5%, 그다음에 간접 피해 업종은 0.8%로 대폭 낮춰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사태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자금을 긴급 투입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사태가 이제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이제 지원 확대도 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고요. 우리 이제 박유미 과장님께서 우리 이제 그 시민 행동 요령
네, 오늘 새롭게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좀 시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 개인 위생 수칙과 그다음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행동 수칙을 잘 지켜서 특히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담은 저희들 시민 행동 요령을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함께 같이 이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노인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정말 자제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꼼꼼한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꼼꼼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 씻기는 생활화해 주시고 특히 병문안은 지금 현재로는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열,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먼저 1339와 그다음 관할 보건소 120 콜센터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갔습니다. 심각 단계로 갔을 때 가장 크게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같은 것들을 이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 등을 참석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향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 우리 많이 모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행동 수칙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어제 신학기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 대상이고요. 우리 서울시도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함께 단행을 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고요. 아이들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런 걱정들 하실 텐데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당번교사들 배치해 놨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되도록 모임 미루시고요.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 써주시는 게 좋은데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요, 회사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회의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는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좀 맞춰두시고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얼굴로 손 가져가시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이었고요. 내일 또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